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볼 내용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, MCHP에 대한 분석입니다. 특히 AI 시대의 성장 동력이랑 투자 전망,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. 골드만삭스 평가랑 여러 시장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만 좀 정리해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걸 한번 보죠. 골드만삭스가 최근 MCHP에 대해 매수 의견, 그리고 목표 주가 88달러, 이걸 제시하면서 주목하고 있어요. 이 회사가 원래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아날로그 제품 분야에서 꽤 강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 컨트롤러, MCU 시장이 아직은 회복 초기 단계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. 현재 출하량이 실제 수요에는 아직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건데요. 아, 그 말은 앞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 개선 가능성,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 여지를 시사하는 거죠. 뭐랄까, 재고가 좀 정리되고 나면 진짜 수요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. 아,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. AI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, 이게 뭐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.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 솔루션 수요도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. 그렇죠. MCHP는 특히 데이터 센터의 그 고속 연결이라던가 스토리지 최적화, 이런 차세대 AI 작업 부하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요. 그리고 보면 우주나 군수 산업용 FPGA 이것도 만들고 자동차용 첨단 카메라 플랫폼 같은 신제품으로 시장을 좀 다변화하려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. 맞아요. 이걸 좀 더 큰 그림에 옮겨내 보면 결국 AI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MCHP가 제공하는 것 같은 이런 고성능 그리고 또 고신뢰성 부품이 필수적이라는 거죠. 데이터 처리, 저장, 통신 이런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딱 충족시켜주면서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더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. 경영진 변화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최근에 전임 CEO였던 스피브 상기가 복귀했잖아요. 네, 그러면서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는데 시장 반응은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. 네, 그 점도 중요하죠. 고객관계 회복이라든가 또 자산 최적화 같은 뭐랄까 내부적인 개선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약했을 때 이걸 매수 기회로 봤다?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고요? 아무래도 리더십의 안정, 그리고 변화가 시장 신뢰 회복이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실행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특히 기술 기업에서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리더의 역할이 정말 크죠. 상기 CEO의 복귀가 그런 기대를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. 재무 상태도 한번 보죠. 2025년 1분기 매출은 좀 줄었어요. 12억 4,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5.8% 감소했는데 네, 그건 좀 큰 폭이긴 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그 사이클 영향이 크겠죠. 근데 주목할 점은 BGAAP 영업이익률 이게 31.5%로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. 아, 수익성은 지켰다? 네, 수익성은 상당히 견조하고요. 게다가 24년 연속 배당을 지급했고 1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다는 기록. 이건 재무 안정성을 꽤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렇죠. 그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.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예약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고 고객 수요 회복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. 매출 감소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그 경기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겠죠. 근데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개선되는 예약 지표는 앞으로 실적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이 회복세가 과연 얼마나 빠를까? 그리고 얼마나 강력할까? 네, 그 회복 속도가 정말 관건이겠네요. 물론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.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라던가 미중 무역 갈등 문제 이런 건 계속 남아 있고요. 맞아요. 또 자동차 같은 일부 산업의 수요가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요. 반도체 산업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, 뭐 재고 조정이나 공급망 문제 같은 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. 네, 정확합니다. 이런 외부 환경 변화나 산업 특유의 변동성은 단기적인 실적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,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거요. 이런 것과 함께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? 한번 정리해보면 MCHP는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또 경영진 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 네,
물론 단기적인 위험 요인도 존재하고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제 생각에는요, MCHP가 AI, 자동차, 우주 이런 기술적 요구 수준이 아주 높은 분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,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복잡한 시장 상황을 자신들의 강점인 고성능, 고신뢰성 솔루션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헤쳐나가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MCHP는 앞으로 기술 경쟁이 더 심화될 텐데 그 속에서 현재의 혁신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